맥미니가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쓰다 보니까 성능이 아쉽고, 그래서 비싼 맘 먹고 맥 스튜디오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모니터 화질이 아쉽고, 그럼 아이맥이지. 신형 M4 아이맥 사서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 작업이 안 돼. 같은 M4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를 사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맥 라인업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라이트한 작업을 위한 맥미니, 고사양 작업을 위한 맥 스튜디오, 그리고 모니터까지 있는 일체형 PC는 아이맥, 마지막으로 노트북류는 맥북류가 있죠. 저는 지금 요 4가지를 다 사용 중인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4개 사는 거 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사실 또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품의 스펙과 용도를 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맥이 어울리는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맥미니를 볼게요.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은 맥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가장 최신 칩인 M4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종류는 2가지인데 M4 칩, 그 다음에 M4 프로 칩, 이렇게 2가지인데요. 우선은 가성비로 쓰기 때문에 M4 칩이 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좋은 게 포트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후면에 보면 썬더볼트 3개, HDMI, 유선, 그 다음에 전원 포트가 있고, 전면에도 있는데 썬더볼트는 아니지만 C타입 2개, 그리고 유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확장성이나 호환성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번 맥미니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시는 편집 PD님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이거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고요.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89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256기가가 좀 아쉽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꽉 차있고, 그래서 512로 올리던지,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0이 넘어가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엔클로저 써가지고 외장 하드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후면에 썬더볼트가 3개나 있으니까. 그럼 단점을 이야기해보죠. 발열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발열 전혀 없어요. 웹서핑이나 웬만한 작업은 발열 없고, 영상 편집할 때도 발열은 없는데, 편집하다가 플러그인이나 효과 많이 넣고, 또 가끔 제 영상 중에서 15분 넘어가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뽑아낼 때 그때는 좀 발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크기가 작아진 만큼 이런 팬이나 이런 쿨링 시스템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M4도 그런데 M4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손을 대서 뜨거워서 대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오바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체적으로 팬을 안 돌리려고 좀 높게 기준을 잡아 놓기는 했는데, 여튼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체만 있는 경우에 아쉬운 게 있죠. 바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저는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도 LG 거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에서 좀 멀어진다는 점도 단점이에요. 그런데 맥 기준으로는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맥미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맥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M1 Max인데요. M4 Max도 외관은 똑같아요. 그래서 M4 Max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특징을 이야기하면은 칩 자체가 굉장히 고사양이죠. M4 Max 아니면 M3 울트라를 탑재했습니다. M4 Max가 가장 기본이 16 CPU에 32코어 GPU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이제 M4가 10코어 CPU에 10코어 GPU가 되어 있거든요. 무거워. 그러니까 성능이 비교조차 안 되죠. 성능이 너무 좋고요. 만약에 M3 울트라를 선택을 한다. 28코어의 CPU, 그 다음에 60코어의 GPU가 있습니다. 상상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돌아갈지. 굉장히 이런 3D 렌더링이나 이런 거 할 때 쓴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쓸 일은 없죠. 또 하나의 특징은 포트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면에 보면 썬더볼트 4개, 유선에 전원, 그 다음에 A타입도 2개 있고요. HDMI 있고, 이어폰 단자에 전원이 다 있죠. 전면도 보면 C 2개에 SD카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 이 맥 스튜디오를 많이 쓰기 때문에 SD카드 넣는 칸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SD카드 없는 요 애에 연결을 하려면 또 허브 달고 독 달고 되게 번거롭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좀 비교해 볼까요? 진짜 크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두께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귀엽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얘는 디스플레이 5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쫙 이렇게 놓고, 물론 5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보통 2-3개 정도는 되게 여유 있게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가격은 M4 Max 기준으로 32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싸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점을 보면 역시 가격입니다. 비싸죠.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성능이 좋다니까 사야지 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야 될 만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없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야 돼요. 그것도 가격이 좀 들어가면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맥미니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한 것들 사도 뭐 가성비로 쓰니까 라고 하지만 막 300만원짜리 사놓고 모니터 20만원짜리 뭐 30만원짜리 쓰면 되게 뭔가 좀 이상해요. 좀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이 좀 들어간다는 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아이맥을 볼게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로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칩은 가장 최신 칩인 M4 칩을 탑재를 했고요. 또 좋은 거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까지 일체형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색깔, 이 깔맞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데스크에서 쓰기에는 진짜 너무 좋죠. 게다가 여기 이렇게 페이스타임 카메라도 있어서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면으로 지금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화질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특히 얘는 글레어 패널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non-글레어 패널이랑 같이 사용하는데 문제 화각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이지만 밝기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훨씬 쨍하고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침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화질은 진짜 최고라는 점. 그냥 모니터 때문에 아이맥을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눈부시면 나노 텍스처 옵션도 있죠. 물론 이제 30만원 들어가지만 가격은 19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단점은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24인치입니다. 이 친구가 27인치인데 와 24인치랑 크기 차이가 좀 나죠.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27인치가 참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자, 다음은 맥북 시리즈입니다. 요건 이제 맥북 에어 13인치이고요.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가 있죠. 우선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M4 칩을 이번에 탑재한 게 출시를 했어요. 뭐 아이맥이나 맥미니나 맥북 에어나 M4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양은 동일해요. 물론 이제 아이맥은 데스크탑이니까 뭐 쿨링이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인 스펙은 똑같다는 이야기이고요.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M4 프로 그 다음에 맥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거고요. 이게 맥이 좋은 게 이렇게 포터블 노트북류에도 이렇게 성능 좋은 게 들어갔는데 진짜 두께가 얇고 휴대가 좋다는 게 저는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특징을 보면 우선은 예뻐요. 예쁘지 않나요? 거의 뭐 노트북류에서는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휴대에도 유리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가볍고 얇기 때문에 타 회사 노트북보다 훨씬 유리하게 휴대를 할 수 있고요. 또한 화면이 이렇게 너무 화질이 좋아요. 이것도 맥북의 특징이죠.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에어가 159만원부터 그 다음에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23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홈 기준이에요. 자, 단점은 휴대가 좋기는 한데 이 13인치 특히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잠깐 작업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소파에 앉아서 뭐 작업하거나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을 때에는 편하죠.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화면이 작은 건 좀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도 좀 아쉬워요. 이렇게 보면 C타입 단자 2개, 이어폰 단자, 그 다음에 맥세이프 끝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를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기는 하지만 여튼 단자가 다른 맥북류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 허브를 써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맥을 사용하는데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러니까 총알이 조금 부족한 분들, 라이트한 작업을 하면서 작은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맥미니가 정말 좋아요. 물론 쇼츠나 길이가 짧은 가로 영상도 충분히 편집 가능합니다. 용량만 되면요. 만약에 나는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미로 하기는 하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다. 4K의 길이도 길고 효과도 많이 들어가고 자막도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분들에게는 맥 스튜디오가 좋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고 원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무조건 최신 가장 높은 사양이 좋다. 총알은 뭐 좀 여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맥 스튜디오 사면은 진짜 후회 안 할 거예요. 참고로 제가 M1 맥스를 쓰고 있죠. 구매한 지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아직도 너무 편하게 너무 빠르게 M4보다 더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니 지금 나온 M4 맥스를 구매하면 진짜 향후 몇 년간은 상업적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그만 방에서 사용하기에 큰 화면이 필요 없으면서 모니터의 화질 중요시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요 데스크 인테리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맥, 내가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맥이 이제 다 좋은데 24인치라서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은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메인은 지금 아이맥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휴대성이 필요하다. 대학생들 학교에서 쓰고 집에서도 쓰고 이 연동성을 계속해서 하나의 컴퓨터로 써야 되시는 분들, 혹은 회사원들 백팩에 넣고 회사에서 집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 혹은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맥북 프로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얇아서 휴대가 괜찮습니다. 사실 애플 제품 안에서 제가 분류를 해서 그러지 그냥 어떤 걸 사도 최신형을 사게 되면은 영상 편집은 웬만하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빠릿빠릿하게 되느냐 아니면 렌더링이 오래 걸리느냐 요 정도 차이이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편집하는 4K 영상 뭐 최종 결과물 10분 미만이다. 그럼 그냥 M4 제품으로도 충분히 편집이 다 가능해요. 플러그인이나 효과를 많이 쓰지 않으면. 그리고 한 가지 게임은 좀 아쉽습니다. 지원하는 게임이 많지는 않아요. 뭐 CPU, GPU 성능 뭐 나름 괜찮은데 지원하는 게임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게임할 분들은 윈도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맥을 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새로 나와도 그렇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필요하시면 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제품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매는 각 구매할 때 쇼핑 탭에 다 넣어놨고요. 아니면 밑에 스펙이랑 정리해서 더보기에 링크도 넣어 놓을게요. 매번 커뮤니티에서 맥북 살까요? 맥미니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